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르박물관 닥터모네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손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피디님들 손인데요. 오늘 주제는 손의 노화입니다. 피디님들과 제 손 보시면 몇 살인 것처럼 보이세요? 누구 손이 제일 예쁜가요? 그러면 저희 방금 찍은 손 사진을 제가 챗GPT에 물어봐서 누가 제일 안 늙었는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네네. 제일 어린 사람 손이 누구일 것 같은지. 누구 손이 가장 어려 보이는지 유추해 주세요. 1번 손이 가장 어려 보인대. 부럽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주제는 손의 노화 어떻게 막아볼까? 제가 손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총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두 번째는 보습제 잘 바르는 거, 세 번째는 장갑 착용, 네 번째는 손 마사지, 다섯 번째는 시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 차단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굴에 선크림 바를 때 목이랑 손등도 바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우분들의 루틴이 많이 나와요. 얼굴에 뭘 바르시고 항상 손에도 추가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 얼굴에도 선크림 바르지만 손등이나 목에도 발라주는 거.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나이가 들게 하는 콜라겐하고 탄력섬유를 제일 많이 파괴하는 것이 자외선이기 때문이죠. 얼굴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발라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손등은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 오랜 외출을 하는 동안에는 손 씻고 나면 항상 선크림 발라주는 거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핸드크림, 모이스처라이징 제품들하고 믹스된 선크림도 많다 보니까 손 씻고 나면은 선크림 바르고, 실내에 계실 동안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보습제 바르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 피부는 다 아시다시피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절한 기름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침투를 막고 내부에서 수분 같은 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손을 씻을 때는 세정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장벽이, 이 기름막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씻는 곳이 우리 몸에서 손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깨지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보습제를 통해서 장벽을 바로바로 회복시켜주면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손상을 입고 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오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순한 성분의 보습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눈가에다가 레티놀 바르시는 분들 손등에도 레티놀 가볍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바르면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이 들어간 화장품을 손등에도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한 3번 정도 가끔 발라주시면 그것도 손등의 피부 노화,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갑인데요. 여름에는 장갑 끼는 사람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골프같이 실외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워주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노화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워낙에 습도가 낮고 찬바람이 많이 불면서 피부 장벽을 깨트리기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꼭 방한이 잘 되는 뭐 가죽 장갑 내지는 털 장갑 이런 걸 껴주면은 확실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갑이 도움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우리 특히나 작업할 때 장갑 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제를 단다던가 아니면 뭐 락스, 아니면은 물감 내지는 향료 이런 것들, 특히나 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거지할 때 기름때 벗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등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막이 있다고. 그래서 세제를 사용할 때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하면요, 내 손에 있는 기름막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피부 회복력이 좋은 분들은 보통 그렇게 한두 번 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 됐다던가 원래 피부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세제 한번 쓰고 나면은 손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어떤 작업할 때 고무장갑이라든지 면장갑 끼시는 거,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손 손상 되는 거 더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사지예요. 우리가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지 림프순환이 잘 되어야지 노폐물도 잘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피부의 안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맑아지게 되는데, 손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습제나 오일 같은 거 발라서 마사지를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손등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문지른다던가 장벽이 그 크림이나 오일에 많이 쓸려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사실은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 마사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부위에 림프절 부위만 자극을 주면서 너무 피부를 많이 문지르거나 빗기지 않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손끝 마사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손등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 끝마디 있잖아요. 끝마디 부분을 잘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끝을 뭐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고, 사실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림프순환을 촉진해가지고 얼굴 아침에 많이 부은 분들, 그런 분들 붓기도 쫙 빠지면서 안색이 좀 더 맑아지는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끝과 그 다음에 여기 마디 부분들이 여기서 또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곳이라서 손끝, 그 다음에 이런 마디 부분
같이 눌러서 양쪽에 한 2, 3분씩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시간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마사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마디라든지 림프순환 도와주는 곳만 자극을 하지 피부 자체를 막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 좀 아시겠죠? 그래서 손등 피부는 굉장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절대 마찰하지 않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는요,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들을 평상시에 잘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미 노화가 진행됐어.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손을 하루에 몇십 번을 씻어요, 정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저는 손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신경 쓰여서 작년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레디어스 시술을 받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확실히 손등에 살도 없고 관절이나 혈관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제는 전보다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게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혈관도 되게 도드라졌는데, 그리고 피부톤 자체도 훨씬 좀 약간 칙칙한 느낌이 있었는데 훨씬 좀 톤도 밝아지면서 좀 부드러워진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심지어 저는 매일매일 손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시술을 하다 보니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냥 전날 시술하고 다음날부터 일할 때도 특별히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동시에 한 원장님이 제 한쪽 손 해주고 한 원장님이 반대쪽 해주셔서 동시에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 받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마취하고도 안 발랐는데. 그래서 손등은 통증 때문에 걱정됐던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취도 안 하고 저는 진짜 가만히 얘기하면서 그냥 수다 떨면서 받았답니다. 진짜 좀 약간 징그러울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엄마도 시켜드렸거든요. 지금 하신 지 한 3개월 넘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에 있는 구성물질들이 밀도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콜라겐 주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콜라겐을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하고 나면 내 콜라겐 만드는 공장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피부랑 비슷한 성분들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안색, 피부의 톤, 피부의 어떤 두께, 탄력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고, 게다가 약간 볼륨 효과가 있어가지고 손등에 관절이 많이 이렇게 좀 도드라지고 혈관 도드라진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어떤 리프팅 장비나 이런 것들이 탄력이면 탄력, 아니면 볼륨이면 볼륨 이렇게 좀 한 가지만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볼륨, 탄력, 안색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져서 만약에 손등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레디어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레디어스 시술하고 나면은 요 단계에서 1개, 2개 정도 내려갈 수 있어요.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꾸준히 받아서 이런 잡티 치료도 하면은 점점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개나 2개 정도 내려가는 식으로 시술을 받으면 도움이 되고요. 레디어스가 2006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손등도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손등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시술하고 있는 부위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옛날부터도 뭐 있었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기회가 생겨서 레디어스 시술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레디어스 한국 손시술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저희가 좀 더 고령대냐 아니면 젊은 연령대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술 횟수라든지 시술 간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으시고 한 3에서 6개월 있다가 2차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받고도 많이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보통 한 2, 3개월 뒤에 한 번 더 시술을 받는 식으로 해서 누적 효과를 조금 보는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4번에서 2번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 정도가 보통은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볼륨이 생겨서 일단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울퉁불퉁한 거는 바로 좀 좋아지고요. 피부 자체 표면의 변화는 한 3, 4개월, 4, 5개월 갈수록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피부 표면까지 많이 변하려면 그래도 반년 안에 많이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손에 구멍이 너무 털구멍, 맞아. 요것도 잡아주나? 이게 결국 모공이죠. 모공. 모공이죠. 왜냐면 털구멍이가 이게 모공이죠. 손모공. 손모공인데 약간 좀 도드라진 분들은 방법이 2가지예요. 제모를 해주면 일단은 털이 도드라지 않으면서 조금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래 얼굴 모공 치료할 때 레디어스 꼭 치료하거든요, 같이. 레디어스 하면은 모공이 살짝 이렇게 수축돼요. 왜냐면 모공이라는 게 털을 잡고 있는 어떤 피부인데 이게 쫀쫀해지면 딱 잡히기 때문에 확실히 모공의 입구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확실히 되죠. 피부 텍스처 자체가 좀 매끄러워지고 확실히 좀 탱탱해지는 거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 수칙도 잘 지키시고, 만약에 나 진짜 너무 그동안 신경 못 써가지고 많이 노화돼서 어디 손 내놓기도 좀 부끄럽고 신경 많이 쓰신다 이런 분들은 또 레디어스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